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까지 사실 그 정치권의 화제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부분도 있지만 그건 뭐 수사니까 그냥 굴러가는 것이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켜 가면서 꼼수를 부릴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주변에서는 상당히 화제입니다. 예상도 많이 있고요. 아마 틀림없이 이제 선거법 재판이, 그렇죠? 제가 아침에 선거법 재판과 우이진교사 재판 2심을 분리 대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그거는 사실 뭐 어찌 보면 뻔한 얘기죠. 선거법 재판은 시한이 일단 뭐 안 지켜도 그만이지만 이제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 더군다나 대법원장이 계속 지켜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압박 때문에 아마 서울고등법원에서 빨리 진행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처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우이준교사 부분은 뭐 이렇게 몇 개월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아마 이래서 이제 우이준교사 변호인은 선임을 하고, 선거법 재판 변호인은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열흘 먼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임을 안 하고 있다. 의도가 뭐냐? 또 이걸 어떻게 지연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였는데, 자, 검사 출신에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지냈고 민주당 의원을 했던 조응천 의원이 있죠. 지금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인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A에 출연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170석 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뭐 좀 오만해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비판을 해가면서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뭐 헌재 탄핵 심리 뭐 이런 건 빨리 해라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사건도 공정하게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내란 수사를 빨리 하라, 이렇게 해야 자기 주장에 힘을 받는다. 뭐 당연한 소리죠. 자기 재판은 밀어놓고 윤석열 대통령 뭐 심리 수사 이런 거 빨리 하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와 수법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주로 이제 선거법 재판과 관련하는 거지. 질질 끌다가 나중에 사선 변호인 새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달, 또 기피 신청하고 또 증인을 대거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몇 달 지나고 5, 6월로 넘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선고를 5월 내지 6월로 넘기면 헌재 심리가 그때쯤이면 끝날 거다, 이런 거죠. 그런 예상 아래 2심 선고를 5월, 6월까지 끌겠다 하는 심리다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자, 1월 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야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그냥 확정이 돼 버리니까 항소이유서를 내는 거. 아마 이것도 꽉 채워서 1월 7일에 낼 겁니다. 그렇게 내면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자, 이 항소이유서를 검찰은 이미 항소이유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항소이유서하고 검찰 항소이유서를 본 다음에 이제 자, 2심 재판을 그럼 언제 여느냐? 거기에서 이제 공판 준비기를 여느냐 안 여느냐, 안 열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 재판을 언제 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대략 예상컨대는 1월 중순 정도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응천 전 의원이 예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때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지금 통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이 국선 변호인으로 간다. 본 재판 한 번 내지 두 번 국선 변호인으로 가고요. 그때 가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선 변호인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사선 변호인이 들어오면 국선 변호인은 철회가 되거든요. 들어와서 기록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록 검토할 시간을 뭐
한 달 달라, 뭐 두 달 달라. 아, 이게 1심이 뭐 2년 2개월씩이나 진행이 돼서요. 이제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2심 재판부가 뭐 그걸 안 받아준다든가, 아니, 사선 변호인을 안 받아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이 기록 검토의 시간이 뭐 한 달 그러면 그건 너무 길다. 뭐 그래서 이걸 짧게 한다든가 뭐 어쩌고 하면 불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들어서 핑계로 대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럼 재판부 기피 신청은 뭐 아시다시피 그거를 제대로 받아주면 이제 기피 신청할 경우에 다른 부에서 자, 이 기피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받아줄 것이냐 아니냐는 걸 심사를 하죠.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로 만약에 받아준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두세 달 걸립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기피 신청했을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는데도 10월에서 거의 석 달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그러면 또 한 두세 달 후딱 지나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얼마나 현실화가 될 수가 있을까? 결국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조계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1월 중순에 했는데 국선 변호인으로 가다가 사선 변호인으로 대체한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그 기록 검토의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증인, 불필요한 증인 대거 받지 않고, 왜냐면 선거법 재판은 1심이 2년 2개월씩이나 했기 때문에 증인 안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불필요한 증인을 너무 많이 받아줬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검토만 해보면 뭐 더 이상 증인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한두 명 정도 뭐 유동규 씨 정도 뭐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증인 사실 과감하게 그냥 커트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 기피 신청도 뭐 이거 의도가 뻔한데 재판 지연 그러면 뭐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냥 간이 절차로 해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판부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 달려 있는데 이 고등법원 재판부가 이번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마 별로 그렇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썩 유쾌한 기분을 갖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 지연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이재명 대표가 천하의 이재명 대표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거법 재판 2심을 치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 상황이 되면 벌써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 의도가 뭐다 하는 거 간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절차대로 2심 선고를 마치기 위한 뭐 대책 같은 거를 정연이들이 어느 정도 마련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과연 조홍천 전 의원이 이제 예상한 거 그렇게 선거법 재판 2심이 진행될까? 조금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조홍천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이 꼼수 외에 아마 또 진짜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꼼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고 검찰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재명 피고인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고 그 의도에 발맞춰주면 이 재판은 안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이제 서울고등법원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마 왜 모르겠나 뭐 또 이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한번 조금 1월 7일
항소이유서 내고 그때까지 변호인 선임을 도대체 언제까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